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서울의 밤. 한강 다리 아래 그림자처럼 서 있는 도연의 차가 갑자기 덜컹거리며 멈춰섰다. 타이어가 펑크난 것이다. 도연은 핸들을 꽉 쥔 채로 창밖을 바라보았다. 세상이 물 안개에 뒤덮인 듯 흐려 보였고 그녀의 가슴속도 그 안개처럼 무거웠다. 도진아. 왜 안 와? 그녀는 핸드폰을 쥐고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미 20통의 메시지를 보냈지만 답은 없었다. 오늘은 그들의 3번째 기념일. 그런데 그는 어디서 뭐 하고 있는 걸까? 도연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이 비처럼 그녀의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다. 도연은 28살, 서울에서 작은 그래픽 디자인 스튜디오에서 일하는 평범한 여자였다. 대학 시절 만난 도진과는 자연스럽게 연인이 됐고 함께 사는 지도 2년이 넘었다. 도진은 IT 회사에서 프로그래머로 일하며 항상 바쁘다고 불평했지만 도연은 그걸 이해하려 애썼다. 한국의 젊은 커플들처럼 그들은 주말에 홍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한강에서 자전거를 타며 사랑을 속삭이곤 했다. 하지만 최근 도진의 태도가 변했다. 늦은 밤에 돌아오지 않고 핸드폰을 숨기듯 들여다보는 버릇이 생겼다. 도연은 불안했지만 내가 너무 예민한가 보다라고 스스로를 탓했다. 한국 사회에서 여자는 남자를 잡아야 한다는 속설이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어머니의 말처럼 결혼만 하면 다 고쳐질 거야. 차에서 내린 도연은 비를 뚫고 트렁크를 열었다. 엷은 타이어와 도구 상자가 있지만 그녀는 기계질에 서툴렀다. 손이 떨려 잭을 제대로 세우지도 못했다. 아, 젠장. 그녀는 욕을 내뱉으며 무릎을 꿇었다. 비가 얼굴을 때렸고 옷이 흠뻑 젖었다. 주위는 한강변의 외딴 길, 밤 11시가 넘은 시간이라 사람 그림자조차 없었다. 멀리서 차 소리가 들려오다 사라지기를 반복했다. 도연은 도진에게 또 메시지를 보냈다. 오빠, 제발. 여기서 고장 났어. 도와줘. 하지만 화면은 여전히 침묵했다. 그때 후방에서 헤드라이트가 번쩍였다. 검은색 SUV가 천천히 다가오더니 도연의 차 옆에 멈췄다. 문이 열리고 우산을 쓴 여자가 내렸다. 30대 초반쯤 돼 보이는 짧은 단발머리에 청바지 차림의 여성이었다. 그녀의 얼굴은 비에 젖지 않은 채로 부드러운 미소를 띠고 있었다. 괜찮으세요? 타이어 펑크난 것 같아요. 도와드릴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비바람 속에서도 따뜻하게 울렸다. 도연은 놀라서 고개를 들었다. 아, 네. 그런데. 제가 어떻게. 그녀는 어쩔 줄 몰라 했다. 한국에서 낯선 사람이, 그것도 여자가 밤에 도와준다는 건 드문 일이었다. 특히 한강변처럼 어두운 곳에서. 여자는 우산을 도연 쪽으로 기울이며 다가왔다. 이름이 뭐예요? 저는 민지예요. 근처에 사는데 이런 일 자주 봐서요. 제 차에 도구 많아요. 민지의 손은 크고 단단해 보였다. 그녀는 자동차 정비를 취미로 삼는 듯 했다. 도연은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도연이에요. 감사해요. 정말요. 민지는 재빨리 자신의 차에서 도구를 가져왔다. 잭을 세우고 타이어를 풀며 일을 시작했다. 비가 세차게 내리는 가운데 그녀의 움직임은 능숙했다. 도연은 옆에서 우산을 들고 서서 지켜보았다. 어떻게 이런 걸 잘하세요? 남자분이세요? 도연의 질문에 민지는 웃었다. 아니요, 혼자예요. 어렸을 때 아버지랑 배웠어요. 서울에서 혼자 살면 이런 기술이 필요하잖아요. 그녀의 말투는 자연스럽고 서울 사투리가 살짝 배어 있었다. 도연은 그 소리에 이상한 안도감을 느꼈다. 마치 오랜 친구와 이야기하는 듯 했다. 일을 하며 민지는 물었다. 기념일인가 봐요? 핸드폰으로 메시지 보내시던데 도연의 얼굴이 붉어졌다. 네, 3번째인데 남자친구가 안 와서요. 바쁘다고.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지는 손을 멈추고 도연을 보았다. 바쁘다는 건 때론 핑계예요.
제 경험으로 말하자면 그 말에 도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민지의 눈빛에는 공감이 스며들었다. 비가 그들의 대화를 가려주듯 도연은 처음으로 속내를 털어놓았다. 요즘 도진이가 이상해요. 늦게 오고 연락 안 하고. 제가 잘못한 건가 봐요. 민지는 타이어를 갈아 끼우며 말했다. 잘못은 당신이 아니에요. 사랑은 서로를 지키는 거잖아요. 한국 드라마처럼 로맨틱한 게 다가 아니에요. 그녀의 말은 도연의 마음에 스며들었다. 작업이 끝나갈 무렵 비가 조금 잦아들었다. 민지는 손을 닦으며 일어났다. 다 됐어요. 조심히 가세요. 도연은 고마워하며 인사했다. 정말. 어떻게 보답할까요? 커피라도. 민지는 고개를 저었다. 필요 없어요. 오늘처럼 누군가 도와줄 수 있어서 좋았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더 깊은 무언가가 있었다. 도연은 그 밤 집으로 돌아오며 민지의 얼굴을 잊을 수 없었다. 도진의 침묵 속에서 그녀의 마음에 작은 불꽃이 피어올랐다. 집에 도착한 도연은 젖은 옷을 벗고 샤워를 했다. 거울 속 그녀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은 달라져 있었다. 도진은 아직 안 돌아왔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 그녀는 소파에 앉아 민지의 말을 되새겼다. 사랑은 서로를 지키는 거. 한국의 겨울처럼 차가운 방 안에서 도연은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직면했다. 도진과의 관계가 정말 사랑일까? 아니면 사회가 강요하는 정상일 뿐일까? 창밖으로 한강의 불빛이 스며들었다. 그 불빛처럼 민지의 미소가 도연의 마음을 비추었다. 다음 날 아침, 도진이 비틀거리며 들어왔다. 미안, 어제 회사 야근이었어.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술 냄새가 났다. 도연은 화를 내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물었다. 오빠, 우리. 괜찮아. 도진은 피곤한 듯 대답했다. 당연하지. 왜? 하지만 그의 핸드폰이 진동했다. 그는 황급히 주머니를 뒤졌다. 도연은 그 순간 민지의 말을 떠올렸다. 그녀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다. 오빠, 오늘 저녁에 이야기할 게 있어. 도진의 표정이 굳었다. 그날 오후, 도연은 스튜디오에서 일하다가 민지의 카톡을 받았다. 어제 번호를 교환했음을 깨달았다. 타이어 괜찮아요. 비 그쳤네요. 근처 카페에서 커피 어때요? 도연의 심장이 뛰었다. 이는 단순한 감사일까? 아니면? 그녀는 네라고 답했다. 카페는 한강 근처의 작은 곳, 창가에 앉아 창밖을 보는 자리였다. 민지가 도착했을 때 도연은 미소를 지었다. 고마워요. 어제. 민지는 커피를 주문하며 말했다. 저야말로. 당신 이야기 듣고 싶었어요. 그들은 한강을 보며 이야기를 나눴다. 민지는 32살, 프리랜서 사진작가였다. 서울에서 태어나 자랐지만 가족과 멀어진 삶을 살았다. 저는 여자랑 사귀었어요. 과거에 민지의 고백은 조용했다. 도연은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그 말이 자연스럽게 느껴졌다. 한국에서 그런 건 쉽지 않죠. 제 주변에도. 도연은 도진 이야기를 꺼냈다. 민지는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은 강해요. 스스로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 말은 도연의 가슴을 울렸다. 카페를 나설 때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다. 민지는 우산을 빌려주며 말했다. 언제든 연락해요. 친구로. 하지만 도연은 그게 친구 이상임을 느꼈다.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도진과 마주쳤다. 오빠, 나의 다른 사람 만났어. 도진의 눈이 커졌다.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도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사이가 이미 깨졌어. 당신이 먼저. 도진은 부정했다. 아니, 내가 왜? 하지만 그의 핸드폰에서 알림이 울렸다. 도연은 그걸 봤다. 다른 여자의 메시지. 오빠,
오늘 밤에 봐, 도연의 세계가 무너졌다. 당신. 배신했어. 눈물이 흘렀다. 도진은 변명하려 했지만 도연은 문을 쾅 닫고 나왔다. 밤거리를 걷는 도연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비가 그녀를 적셨다. 민지의 카톡이 왔다. 괜찮아요. 도연은 답했다. 만날 수 있어요. 30분 후 민지의 차가 도착했다. 그들은 한강 다리 아래 주차했다. 도연은 울면서 모든 걸 털어놓았다. 도진의 배신, 자신의 불안, 그리고 민지와의 만남이 가져온 변화. 민지는 조용히 안아주었다. 괜찮아요. 이제 당신 차례예요. 스스로를 치유하는 거, 그 포옹은 따뜻했다. 한국의 비처럼 슬픔을 씻어주는. 도연의 눈물이 그치지 않았다. 민지의 어깨에 기대어 있는 그녀의 몸은 떨리고 있었다. 한강의 물소리가 멀리서 들려오고 다리의 불빛이 차 안을 비추었다. 민지는 조용히 등을 토닥였다. 천천히 말해요. 다 들어줄게. 도연은 숨을 고르며 시작했다. 도진과의 만남부터 그들의 달콤한 추억, 그리고 최근의 균열까지. 대학 때 도진이가 제게 청혼처럼 꽃다발을 들고 왔어요. 홍대 거리에서. 그때는 세상이 다 우리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제 그는 다른 여자랑 목이 메여 말이 끊겼다. 민지는 핸들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배신은 아프죠. 특히 한국처럼 가족과 사회가 정상적인 관계를 강요하는 곳에서. 저도 그랬어요.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민지는 20대 후반의 첫사랑을 만났다. 같은 대학의 선배, 여자였다. 그들은 은밀한 만남을 가졌지만 가족의 압력과 사회의 시선에 짓눌려 헤어졌다. 엄마가 알았을 때 이건 병이야라고 하셨어요. 서울의 좁은 아파트에서 저는 혼자 울었어요. 민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눈가에 물기가 스쳤다. 도연은 그 공감에 더 가까워졌다. 민지 씨는. 지금은 민지는 미소 지었다. 지금은 자유로워요. 사진으로 세상을 찍으며 나 자신을 사랑하게 됐어요. 그들은 차를 몰아 한강공원으로 갔다. 비가 그친 밤, 공원은 고요했다. 벤치에 앉아 민지는 가방에서 카메라를 꺼냈다. 이 순간 찍을게요. 당신의 강함을. 셔터 소리가 울리자 도연은 처음으로 웃었다. 나 이런 감정 처음이에요. 도진이랑은 없던. 민지는 카메라를 내려놓고 손을 잡았다. 그게 사랑의 시작일지도 몰라요. 아니, 우정에 하지만 그 손길은 더 깊었다. 한국의 가을 바람처럼 부드럽고 지속적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도연은 도진과 대면했다. 그는 소파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었다. 도연아, 미안해. 그 여자는 그냥 실수야. 도진의 눈은 피하고 있었다. 도연은 차갑게 말했다. 실수. 세 번째 기념일에? 오빠, 나도 실수였어. 우리 관계가. 도진은 화를 냈다. 너 요즘 이상해. 갑자기 다른 여자 만난다고? 너, 설마. 그의 말에 도연의 가슴이 아팠다. 그게 무슨 소리야? 난 그냥. 나 자신을 찾으려 해. 싸움은 격렬해졌다. 도진은 문을 쾅 닫고 나갔다. 도연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르다는 걸 알았다. 민지의 말이 그녀를 지탱했다. 며칠 후 도연은 스튜디오에서 바쁜 나날을 보냈다. 클라이언트 미팅, 디자인 수정, 그리고 퇴근 후 민지와의 카톡. 그들은 매일 이야기를 나눴다. 민지의 사진을 공유하고 도연의 일상을 듣는 게 일상이 됐다. 어느 주말 민지가 제안했다. 인사동 가요. 전통 찻집에서 차 한 잔에. 도연은 설레는 마음으로 나섰다. 인사동의 골목은 가을 단풍으로 물들어 있었다. 한국의 전통 문화가 살아 숨쉬는 거리, 관광객들 사이에서 그들은 자연스럽게 어울렸다. 찻집에서 민지는 다과를 나누며 말했다.
여기 차는 마음을 가라앉혀줘요. 제 할머니가 좋아하던 곳이에요. 대화는 깊어졌다. 도연은 가족 이야기를 했다. 엄마는 항상 빨리 결혼해라고 하세요. 서울에서 여자 혼자 사는 게 쉽지 않다고 민지는 공감했다. 한국 사회는 여성을 범원이나 아내로 규정하죠. 하지만 우리는 더 넓은 세상을 살 수 있어요. 그 말에 도연은 민지의 손을 잡았다.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다. 민지의 손은 따뜻했고 그 안에서 도연은 자유를 느꼈다. 찻집을 나서며 그들은 손을 놓지 않았다. 인사동의 등불 아래 그들의 그림자가 하나로 드리워졌다. 하지만 현실은 가혹했다. 도진이 연락을 끊지 않았다. 돌아와. 내가 잘못했어. 그의 메시지는 매일 왔다. 도연은 혼란스러웠다. 민지 씨, 나 아직 도진이를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카페에서 만난 민지는 조용히 듣고 말했다. 그건 자연스러워요. 치유는 시간이 걸려요. 하지만 당신은 변했어요. 더 밝아졌어요. 도연은 그 말에 눈물을 글썽였다. 민지 씨 덕분이에요. 당신이 내 타이어를 고쳐준 그날부터. 그 주말, 도연은 어머니를 만났다.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어머니는 도진 이야기를 꺼냈다. 그 애랑 헤어지면 안 돼. 좋은 집안이잖아. 도연은 용기를 내 말했다. 엄마, 나 아예 다른 사람 만났어요. 여자예요.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뭐? 그건 안 돼. 한국에서 그런 건.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엄마, 나 행복하려 해요.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민지에게 전화했다. 만나요. 지금. 민지의 아파트는 이태원 근처 예술적인 공간이었다. 벽에 사진들이 걸려 있고 한국 전통 도자기가 놓여 있었다. 그들은 와인을 마시며 알코올 없이 과일 주스 이야기를 나눴다. 가족이 싫어할 거예요. 도연의 말에 민지는 안아주었다. 처음엔 그래요. 하지만 진짜 사랑은 그걸 이겨내요. 그 밤, 그들은 키스했다. 부드럽고 감정적인. 한국 드라마처럼 로맨틱한, 하지만 현실적인. 도연의 마음에 상처가 아물기 시작했다. 그러나 도진의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도연의 직장에 나타났다. 도연아, 제발. 나 없이 못 살아. 그의 눈에는 절박함이 있었다. 동료들이 쳐다보는 가운데 도연은 말했다. 오빠, 끝났어. 나와 다른 길을 가. 도진은 분노했다. 그 여자 때문에? 너 미쳤어. 그는 소리쳤다. 도연은 떨었지만 민지의 메시지가 왔다. 강해져요. 그녀는 도진을 밀치고 나왔다. 그날 밤 민지의 품에서 도연은 울었다. 두려워요. 사회가, 가족이. 민지는 속삭였다. 함께라면 이겨요. 한국의 밤처럼 어둡지만 별이 있어요. 그들의 사랑은 싹트기 시작했다. 하지만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다. 겨울이 다가오던 서울의 거리는 차가운 바람으로 가득 찼다. 도연과 민지의 만남은 이제 일상이 됐다. 주말이면 남산타워로 산책하거나 명동에서 스트리트 푸드를 먹으며 웃었다. 민지의 사진기는 항상 그들의 순간을 담았다. 이 사진, 우리 추억이야. 민지가 말할 때마다 도연의 가슴은 벅찼다. 도진과의 관계는 과거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도진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도연의 친구들에게 연락해 도연이가 이상해졌어 라고 속삭였다.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스튜디오 동료 하나가 물었다. 너 민지 씨랑 사귀는 거야? 도연은 당황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응, 행복해. 그 소문은 도연의 어머니에게까지 갔다. 어머니는 갑자기 전화했다. 도연아, 집에 와 이야기할 게 있어. 도연은 불안한 마음으로 강남의 집으로 갔다. 어머니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그 여자랑 그만둬. 도진이가 다시 왔어. 그는 용서해준다고. 도연은 충격을 받았다. 엄마,
도진이가 배신했는데? 그리고 민지 씨는 제 진짜 사랑이에요.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다. 한국에서 레즈비언. 너 인생 망칠 거야? 결혼 안 하면 외로워서 죽을 거야. 그 말은 도연의 상처를 헤집었다. 그녀는 집을 나서며 울었다. 엄마, 나도 사람인데. 민지에게 달려간 도연은 모든 걸 털어놓았다. 민지의 아파트에서 그들은 따뜻한 국물을 끓여 먹었다. 한국 가정식처럼 김치찌개와 밥, 가족은 시간이 걸려요. 제 엄마도 처음엔 반대했지만 이제는 사진 보낼 때마다 예쁜 애라고 해요. 민지의 말은 위로가 됐다. 그날 밤 그들은 미래를 이야기했다. 함께 여행 갈까? 제주도로. 도연은 웃었다. 좋아. 핑크 해변에서 사진 찍자. 하지만 도진의 반격은 예상치 못했다. 그는 민지의 사진 전시회에 나타났다. 민지의 첫 개인전, 이태원 갤러리에서. 도연은 초대받아갔고 민지의 작품을 감상했다. 도시의 밤, 여성들의 시선, 사랑의 상처. 민지의 사진은 도연의 마음을 반영했다. 그런데 도진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민지 씨, 당신이 도연이를 유혹한 거지. 그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갤러리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민지는 차분히 말했다. 유혹. 도연이는 스스로 선택했어요. 도진은 다가와 도연의 팔을 잡았다. 가자. 이 미친 짓 그만. 도연은 그의 손을 뿌리쳤다. 오빠, 그만해. 당신 때문에 상처받은 거야. 싸움은 커졌다. 도진은 소리쳤다. 너 한국 여자 맞아? 이런 짓 하면 다들 비웃을 거야. 그의 말은 칼처럼 도연을 베었다. 민지가 끼어들었다. 나가세요. 여기서 사랑을 모독하지 마세요. 경비가 도진을 끌어냈다. 전시회는 어수선하게 끝났지만 민지의 작품은 호평을 받았다. 도연은 백스테이지에서 민지를 안았다. 미안해. 다 내 탓이야. 민지는 키스하며 말했다. 아니, 우리 이야기야. 강해질 거야. 그 사건 후 도연은 SNS에 올렸다. 새로운 시작. 사진은 민지와의 셀카. 댓글은 엇갈렸다. 친구들은 축하해 라고 했지만 일부는 도진이 불쌍해 라고 썼다. 한국의 보수적인 시선이 느껴졌다. 어머니는 다시 전화했다. 사진 봤어. 지워. 가족 모욕이야. 도연은 답했다. 엄마, 나 사랑받고 싶어. 진짜로. 어머니는 한참 침묵 후 말했다. 생각해봐. 그건 작은 변화였다. 겨울이 깊어지던 크리스마스. 그들은 명동 크리스마스 마켓을 걸었다. 눈이 내리고 불빛이 반짝였다. 민지는 도연에게 목걸이를 선물했다. 은색 펜던트에 새겨진 치우. 타이어를 고친 그날처럼 당신 마음을 위해. 도연은 눈물을 흘리며 안겼다. 사랑해. 그들의 키스는 눈송이처럼 부드러웠다. 하지만 도진의 그림자는 여전했다. 그는 익명으로 민지의 갤러리에 악플을 달았다. 레즈비언 작가? 역겹다. 이민지는 상처받았지만 도연에게 숨겼다. 새해가 밝아오자 도연은 결심했다. 도진과 최종적으로 끝내기 위해 만났다. 카페에서 그는 무릎 꿇었다. 돌아와. 내가 변할게. 이 도연은 고개를 저었다. 오빠, 당신은 변하지 않아. 나도. 이제 민지 씨가 있어. 도진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 여자. 그녀는 그냥 장난이야. 한국에서 진짜 삶은 결혼이야. 도연은 일어났다. 내 삶은 내가 정해. 그녀는 카페를 나서며 자유를 느꼈다. 하지만 반전이 왔다. 도진이 어머니에게 모든 걸 말했다. 도연이가 여자랑. 어머니는 충격에 병원에 실려갔다. 도연은 병원으로 달려갔다. 엄마. 어머니의 침대 옆에서 도연은 울었다. 미안해. 하지만 나 행복하려 해. 어머니는 약한 목소리로 말했다. 넵, 행복해라. 엄마가 잘못했어.
그건 용서의 시작이었다. 민지가 병원을 찾아왔다. 어머니는 그녀를 보며 말했다. 고마워요. 우리 딸 지켜줘서 새 여자의 눈물이 섞였다. 봄이 서울을 물들이기 시작했다. 벚꽃이 한강변을 장식하고 공기는 부드러워졌다. 도연의 삶은 변했다. 스튜디오에서 그녀는 더 창의적인 디자인을 만들었고 민지와의 동거를 꿈꿨다. 우리 집 구할까? 민지가 물었다. 도연은 웃었다. 좋아. 이태원 근처로. 하지만 도진의 그림자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직장에서 해고됐다는 소문이 돌았다. 도연 때문에 그는 친구들에게 말했다. 그 소문은 도연에게 돌아왔다. 너 때문에 도진이가 동료의 말에 도연은 아팠다. 내 탓이 아니야. 그의 선택이야. 민지는 도연을 위로했다. 악플 무시해. 우리는 우리 길가 그녀의 전시회가 성공하며 언론 인터뷰도 받았다. 사랑의 치유에 대한 사진기라는 주제. 기자들이 물었다. 파트너가 영감인가요? 민지는 도연의 손을 잡고 말했다. 네, 그녀가 제 타이어를 고쳤어요. 마음의 기사는 화제가 됐다. 한국의 LGBT 커뮤니티에서 응원이 쏟아졌다. 하지만 보수 언론은 비정상적인 사랑기라고 비난했다. 도연의 어머니는 그 기사를 보며 전화했다. 도연아, 조심해. 세상이 험해. 도연과 민지의 관계는 깊어졌다. 그들은 한국 전통 축제에 갔다. 진해벚꽃 축제에서 사람들 속에서 손을 잡고 걸었다. 여기서 키스하면? 도연이 장난스럽게 물었다. 민지는 웃으며 했다. 부드럽고 로맨틱한. 하지만 주변 시선이 느껴졌다. 한 할머니가 중얼거렸다. 요즘 애들. 도연은 상처받았지만 민지의 손이 그녀를 지켰다. 우린 괜찮아. 고조는 여름에 왔다. 도진이 다시 나타났다. 이번엔 폭력적이었다. 민지의 아파트 앞에서 기다리던 그는 문을 두드렸다. 민지. 나와. 도연이 문을 열자 그는 밀치고 들어왔다. 너 때문에 내 인생 다 망쳤어. 그의 손에 술병이 들려 있었다. 민지가 달려와 막아섰다. 경찰 불러. 도진은 도연을 노려보며 소리쳤다. 배신자. 너 같은 년이. 그는 주먹을 휘둘렀다. 민지가 막았고 팔에 상처가 났다. 도연은 비명을 지르며 112를 눌렀다. 경찰이 도착해 도진을 끌어냈다. 그는 체포됐다. 미안. 사랑했어. 그의 마지막 말이었다. 병원에서 민지의 팔을 꿰매는 동안 도연은 울었다. 다 내 탓이야. 민지는 미소 지었다. 아니. 사랑 때문에 생긴 상처야. 치유될 거야. 어머니가 병원을 찾아왔다. 민지 씨, 고마워요. 우리 도연이 지켜줘서 세 사람은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어머니는 변했다. 나도 젊었을 때 자유를 꿈꿨지만 포기했어. 너희처럼 살아. 그건 가족의 화해였다. 여름 끝, 도연과 민지는 제주도로 여행 갔다. 푸른 바다 앞에서 그들은 약속했다. 영원히 함께. 해변에서 사진을 찍으며 도연은 생각했다. 타이어 펑크난 그 밤이 삶의 전환점이었다. 도진의 배신은 아팠지만 민지의 사랑이 치유했다. 하지만 도진의 재판이 다가왔다. 그는 감옥에 갇혔고 도연은 증언했다. 그는 변하지 않았어요. 재판 후 도연은 자유를 느꼈다. 한국 사회의 시선은 여전했지만 그녀는 강해졌다. 가을이 다시 서울을 물들였다. 도연과 민지의 삶은 안정됐다. 그들은 이태원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벽에는 민지의 사진이, 도연의 스케치가 걸렸다. 매일 아침 커피를 마시며 키스하는 게 일상. 오늘도 사랑해. 도연의 말에 민지는 웃었다. 어머니는 이제 자주 방문했다. 찌개 끓여줄까? 한국 엄마의 사랑으로 가족은 재건됐다.
도진은 감옥에서 편지를 보냈다. 미안해. 내 행복 비록 도연은 답했다. 나도. 치유됐어. 그건 용서였다. 도연은 커뮤니티 모임에 나갔다. 서울의 LGBT 그룹에서 그녀는 이야기를 공유했다. 배신에서 사랑으로 청중의 박수가 그녀를 감쌌다. 겨울, 그들은 한강에서 스케이팅했다. 눈이 내리는 밤, 민지가 말했다. 타이어 고친 그날, 운명이었어. 도연은 안겨 속삭였다. 마음까지 고쳐져서 고마워. 그들의 사랑은 한국의 계절처럼 영원히 순환했다. 사회의 바람이 불어도 그들은 뿌리를 내렸다. 인간적인 결말, 치유의 이야기.